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전 연사님들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 제가 온 건 처음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한국에는 제가 방문을 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예스퍼 토르순이라고 하고요. 음악수출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워너 뮤직, 그리고 또 로드러너 레코드, 보니의 아미고 등을 저희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음반 회사에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엑스포트 뮤직 스웨덴은 1993년에 설립된 유한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재편이 되어서 2013년도에 다시 런칭이 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편을 해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수출을 통한 해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재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포크 뮤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저희는 그 수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팀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수출상을 수상하고 있는 올해 봄 당시에 저희 팀 모습입니다. 저희는 컨설턴트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FPI 같은 경우에는 음악 회사의 그룹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음원을 발매하는 주체이고요. 그 다음에는 SAMI입니다. SAMI는 아티스트와 뮤지션 조직입니다. 음원을 부르고 공연하는 주체이죠. 마지막으로는 스팀이 있습니다. 스팀은 작곡가 그리고 창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바로 음원을 작사, 작곡하여서 제작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퍼블리셔들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유주들 이외에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 예술협회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십니다. 또 스웨덴 예술지원금 위원회에서도 저희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스웨덴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술 기반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물론 이런 오늘 같은 자리와 유사합니다만 오늘같이 근사한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세미나를 많이 개최합니다. LA 넷플릭스 사무소에서 저희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뮤직 등등 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포트 뮤직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2015년, 2016년 당시에 수출 상담회로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넘겨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무역 박람회에도 개최를 합니다. South by Southwest, SXSW, 워맥스, 자사헤드, 유로소닉, 암스테르담 댄스 이벤트, 리퍼반 등이 있습니다. 또 매치메이킹 일도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다양한 각국의 분들을 함께 모아서 매치메이킹을 함으로써 사업을 개발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한국이 정말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함버그에서도 저희가 매치메이킹 행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또 작곡 캠프도 진행합니다. 퍼블리셔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또 작곡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스톡홀름에서 저희가 K-POP 작곡 캠프를 개최했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작곡가와 작사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프로듀서분들과 그리고 또 작곡가분들과 함께 여기서 협업했던 모습입니다. 네, 잠시 지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지도를 이성수 대표 이사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한국과는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기후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구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좋진 않습니다만 수영 가능한 날씨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기 이제 여름에 우리가 이제 행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또 칙칙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만큼 저희가 열렬하게 이벤트도 열고 행사도 열면서 즐기면서 다들 이런 이벤트를 엽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날씨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북부 쪽으로 가면 겨울은 더욱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가 짧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가 없는 경우도 이제 북부에서는 하지만 북부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명소가 있기도 하죠. 5월에 스웨덴 북부에서 스키를 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눈이 3m가 쌓였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에서 바로 정말 몇 미터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스톡홀름에서는 이 정도로 카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이 참 혹독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기후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 인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웨덴의 인구는 1,030만 명 정도가 되고 한국은 5,020만 명이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인들도 매우 얼리 어댑터입니다. 기술에 빨리빨리 채택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인터넷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집에 PC가 다 있죠. 이렇게 다 낡은 컴퓨터를 이제는 갖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다 PC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사진이 웃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2010년, 2009년 그때 당시에 이 당시에도 이 음악 산업에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파이러시, 저작권 침해가 정말 문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그냥 음악을 다운받고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상을 했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후에 2006년에 스포티파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해결을 하면서 스포티파이가 출범이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멜론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멜론과 스포티파이 이외에도 애플 뮤직, 디저, 타이달 뮤직, 유튜브 뮤직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스포티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데이비드 사파이가 PRS에서 진행을 했던 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갖고 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녹색을 봐주시면요. 녹색 부분은 국내에서 스포티파이 상에서 스웨덴 아티스트 음원의 스트리밍 횟수입니다. 2014년, 2015년도에 보면은 사실 지금 2020년이랑 이 진한 초록색 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저도 제 핸드폰에 있고 제 부모님도 핸드폰에 다운이 되어 있는 앱이고 제 자녀들도 갖고 있고 제 와이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료 앱이기는 하지만 이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 지금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에 진한 녹색선 위에를 보시면 수출 부분입니다. 스포티파이 상에서 스웨덴 아티스트들의 음원이 국외에서 스트리밍이 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멜론도 그렇고 유튜브 뮤직도 그렇고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지금 추세라고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은 소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협업을 하면서 이런 수출에도 주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바의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록셋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인베이 맘스틴이라는 기타리스트이죠. 스톡홀름 출신의 뮤지션으로서 속주로 기타 주법의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맥스 마틴과 같은 작곡가 분들도 스웨덴에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바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모두 이게 누구야? 이랬던 것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가수더라고요. 한국과 스웨덴의 그만큼 협업이 그간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과 협업을 많이 하던 스웨덴 작곡가들이 이 이후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는 2014년에는 K-팝 플레이리스트를 런칭하기도 했는데 지난 6년 동안에는 K-팝 장르 스트리밍 횟수는 18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스포티파이 상에서만 있는 수치입니다.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더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K-팝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 스튜디오의 모습에서 공동 작곡, 작사, 공동 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긍지를 느낍니다. 여기는 또 작곡 캠프, 저희가 개최했었던 스톡홀름에서의 작곡 캠프에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다들 즐기는 모습이죠. 여기는 스웨덴 산업 일간지에서 나와 있었던 기사입니다. 5월 당시의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스웨덴 작곡가들 등등과 정말 많은 성공을 이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협업, 특히 이것을 기반으로 한 K-팝의 성공,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과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왼쪽에는 로빈 젠슨의 모습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아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데킴, 코스모스, 에코 등등이 있습니다. 헤이든 벨은 국제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동서양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는 인물로서 또 이번에 수상을 하기도 하죠. BTS, 소녀시대, 엑소 등 음악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K-팝 발전에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선샤인과 문샤인입니다. 한국 아이돌을 위한 작업을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한국 분들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샤인에서의 루드빅과 그리고 요나탄이고요. 여기는 선샤인의 엘렌과 카시오페아의 모습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수출상을 받고 작년에 그 이후 바에 가서 이제 축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레드벨벳의 피카부 음악입니다. 이 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상에서 보시면 2억 2,500만 건의 조회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단한 곡입니다. 이 곡을 바로 문샤인과 선샤인이 제작을 했던 곡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이후 여러분과 더욱더 열띤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